자, 안녕하십니까. 예, 신경진이라고 합니다. 자, 금일부터 이 왕초보를 위한 프로그램 시작이라는 특강 형식으로 한번 인강 동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먼저 우리가 일단 목차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목차를 보면 제가 토탈 5개의 강의를 통해서 짧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제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차 첫 번째로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왜 배울까라는 이 내용이 좀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 때는 이 수많은 언어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혹시나 처음 들을 수도 있겠지만 C 언어나 자바나 뭐 안드로이드, 그리고 뭐 JSP 등등 꽤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과 활용 범위,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알았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이제 개발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 그래야 취업을 우리가 이뤄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개발자로서 직업을 가지면서 이제 향후 개발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진로를 더욱더 모색해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 5강에 걸쳐서 한번 강의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프로그래밍을 왜 배울까라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자, 일단은 1차적으로 보실 거는 이겁니다. 자, 향후 5년 내에 일자리가 500만 개가 소멸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소멸은 시작됐습니다. 그죠? 지금 뉴스에도 뭐 인력 단순 노무직이나 그냥 일단 뭐 그냥 좀 이렇게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일자리들이 서서히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먼저 예상을 했던 게 바로 스위스에 있는 다보스 포럼, 즉 다보스는요 스위스에 있는 한 도시인데,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매년 세계 각국에 좀 힘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계, 관계, 재계 이런 순회들이 모여가지고 각종 정보를 교환을 하면서 세계 경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는데요. 좀 애초에 1971년도부터 최초로 개최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2대 8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20%가 세계의 발전을 이끈다라는 거고 80%가 그에 따라간다는 거였죠. 그 20%에 속한 인력들이 매년 스위스 다보스라는 도시에 모여서 이렇게 포럼을 한다는 거죠. 이미 이때 사무행정직의 66% 정도가 이제는 사라질 예정, 아니죠. 이제는 사라지고 있죠. 서서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AI나 로봇이나 아니면 뭡니까? 저 기계들 지금 현재 대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간단한 실례로 여러분들이 어디 저기 뭐 롯데리아나 가까운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접수원들이 거의 없죠. 없고 이제 서서히 기계들이 등장을 하고 그 기계들이 인력을 대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간이 되는 로봇을 움직이고 로봇이 작동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뭡니까?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도대체 생기는 일자리는 어떤 게 있는가? 그에 반해서 생기는 일자리도 있겠죠. 상대적으로 바라봤을 때 500만 개에 비해서 적습니다. 200만 개 정도로. 왜? 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추측건데 이렇게 생긴다라고 이 전개들 사람들이 예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AI, VR은 가상현실이죠. 그죠? 그리고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 IT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장비를 제어할 수 있는 엔지니어, 소위 말해서 시스템 프로그래머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수학이나 과학기술 영역의 파이가 커집니다.
이거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창조가 그리고 예술가 즉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생각하는 사람들 즉 생각하는 사람들의 영역의 파이가 커짐으로써 우리는 이제 이러한 곳에 중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일자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을 이런 쪽으로 해 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내다봤던 이러한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 내다봤던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순간에 서서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뉴스에도 혹은 매스컴에도 지금 많이 떠들고 있는 현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되기 전에 먼저 이 프로그램이 왜 어떻게 등장을 했으며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언어의 등장 이유를 한번 보게 되면요. 1940년대에서 60년대까지 이 사이에는 뭡니까? 전쟁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그죠? 세계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이러한, 그리고 뭐 진주만 전쟁,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많이 공부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때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처음에 원래는 프로그램 언어가 등장을 했어요. 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한테 어떻게 정확하게 좌표를 정해서 얼마만큼 크게 살상을 입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렸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할 때 좋았다는 거죠. 왜? 정확도가 그냥 대충 이렇게 눈대중으로 맞추는 것보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이렇게 발포하는 게 상대적으로 살상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이후 평화로운 지금과 같은 시대가 오면서 이제는 이 프로그램 언어가 전쟁이 아닌 인간의 행복한 삶 그리고 행복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근본으로 바뀌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체험하시고 계시는 아니 실생활에서 쓰고 계시는 5G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5G라든지 아니면 AI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듣고 있는 뭐죠?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의 근간을 이제 잡아주고 있는 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죠. 원래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근본적 목적은요,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창의력이나 이러한 사고력, 논리력 배양의 목적이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밑에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건데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 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 가지 사고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러한 산이 하나 있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이 등산을 처음 해보는 사람이고요. B라는 사람은 이 길을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A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둘러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거죠. 그래서 정상을 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에 반해 이 B라는 사람은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렇게 둘러갈 필요 없이 그냥 지름길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버립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즉 사고의 방식이 사고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즉 많은 사고를 하게 되면 경험이 많이 쌓이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하우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논리적인 사고력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어쩌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창의력, 사고력, 논리력까지 우리는 배양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많은 플랫폼들, 즉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스크래치, 아두이노, 그리고 C 언어, 자바, JSP, 스프링, 뭐 여러 또 이거 말고도 뭐 안드로이드 앱도 있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있고 HTML5도 있고 많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우리는 이용을 해서 그에 맞는 문법과 같이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렇게 갈 수도 이렇게 둘러갈 수도 있고 이렇게 바로 직진을 할 수도 있죠. 그거는 바로 코딩을 많이 해보느냐, 즉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보느냐 적게 해보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갈리게 될 겁니다. 즉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질러갈 거고요. 그리고 그 경험이 적다면 둘러갈 겁니다. 자, 여튼 제2의 이제 세계 공용으로 부각이 됩니다. 이 뜻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협박적으로 들리긴 하는데요. 지금 이 읽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바로 이 프로그래밍이죠. 프로그래밍을 모른다면 이 5G나 AI나 빅데이터 이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안 되죠. 뭐 이제는 제1의 공용어는 영어였다고 치면 이제 제2의 공용어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된 거죠. 2013년도를 특히 코드의 해라고 칭을 하는 이유가 이때 우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이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거, 즉 차세대 먹거리죠. 즉 다시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내가 밥 먹는데 지장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이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또 이제 국가별 현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가별 현황을 한번 보게 되니까 자, 미국입니다. 제일 선진국에 올라와 있는 미국입니다. 이미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 때 빌 게이츠나 마이크 델의 권장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의무 교육 과정으로. 그리고 영국도, 즉 유럽권이죠. 영국, 프랑스, 벨기에, 체코 더 많겠죠. 지금은 이러한 사람들은 마크 저커버그 아시죠? 페이스북의 CEO. 요즘엔 좀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 저커버그의 권장으로 인해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얘도 2014년도부터 역시 의무 교육 과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이상하게도 중국은 2001년도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국이 IT 쪽으로 강국이 안 된다는 거는 조금 저도 앞뒤가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자, 일본은 이미 시작이 돼서 2022년도에 이미 대학 입시 시험으로 이 프로그래밍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미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수정을 좀 할게요. 2015년도가 코드의 해라고 칭을 한답니다. 제가 잠깐 요건 실수를 했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한국은 지금 현재 어떤데? 그게 중요하죠. 2017년도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작년에 2018년도에 중등 고등교육 교과목, 즉 정보라는 과목으로 지금 편성이 이미 됐습니다. 이제 곧 일본에서 대학 입시 시험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수능 과목으로 지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이 나라별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많이 늦었다라는 거. 늦었다라는 것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이 자리를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IT 인력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금일 이 강좌에서는 한번 살펴봤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왜 이걸 배워야 되는지 조금 인지를 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한번 우리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